영화 잡지 무비프레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저희 영화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그리스함이 왔고 우리 옆에.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네, 저희 이제 무비프레스 멤버가 2명이 있고 오늘은 코너명이 무프 공프거든요. 자, 공프의 멤버 2분이 오셨습니다. 공프 멤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영화 마니아이자 공포영화 동호회 운영자 공기 프로젝트 김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진용입니다. 저는 이제 운영자 태경님을 도와주고 있는 정진용입니다. 닉네임은 이모탭이고요. 아무튼 공기 프로젝트에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 뭐 저희 무비프레스에서 한 번씩 다 인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저희가 여기 또 링크도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끝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퀴즈.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몇 회인가요? 27회입니다. 재미없게 바로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센스가 없어요. 제가 저희- 3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평균 나이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네, 그렇습니다. 요번 27회 때 그 아시죠? 5027 써 있잖아요. 5027. 아, 그렇지. 502. 부천시 승격 50주년. 그렇죠. 그게 저희 나이하고 비슷하죠. 뭔가 좀 슬퍼지네요. 네. 네. 7080도 아니고 5027로. 아니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얘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부천의 대표적인 행사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자체마다 하나씩 영화제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뭐 부산, 제천, 광주, 뭐 이제 전주, 네, 뭐 그다음에 부천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왜 부천을 사랑했냐? 우리는 왜 부천의 매니아가 되었나?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에 대한 우리의 기억, 부천 메모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부천에 가봤나? 그거부터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크리스님은? 저는 이제 장기간 외국에 있던 관계로. 외국에서 이제 뭐 시체스 영화제라든가 뭐 이제 그런 데 다니셨죠? 썬댄스라든가. 그건 너무 멀고요. 거리가 돈도 많이 들고 그냥 LA 쪽이라 영화제는 아닌데 거기는 이제 조그만 소규모 극장에서 뭐 옛날 영화라든지 B급 영화만 틀어주는 극장들이 꽤 있어서 그런 특별한 극장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할로윈 때 뭐 밤샘으로 뭐 7편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데는 한 2-3번 가본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영화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제 상영회를 간 거고. 그러면 이제 떠나 계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아마 2019년쯤에 프레스로 참여한 것 같은데 첫 해는 아마 배드테이스트 프레스였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무비 프레스로 3년째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4-5년 정도 4-5년? 이제 그 전에도 그러면 알고는 계셨어요? 가시기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부천을 와본 적도 없었어요. 서울이었는데 영화제 때문에 처음 와본 거예요. 부천. 그러셨구나. 자, 태경님은? 저는 그 호러 매니아 치고는 이 장르 영화제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겨우 한 5년? 5년? 햇병아리입니다.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랑 비슷하시네. 그냥 진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지 부천에 대해서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뭐 전주 이런 곳은 다녔는데 부천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포 영화 모임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부천 얘기를 해서 알게 돼서 이제 가기 시작했고 이제 매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용님은? 저는 2004년부터 보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2004년도에 보러 갔을 때가 로이드 카우프만 감독전 했을 때였고 그때 본 영화가 이제 엽기 영화 공장 테러퍼머 그다음에 톡식 어벤져 4를 봤어요. 제가 아직도 그걸 못 잊겠습니다. 2004년 거의 레전드급의 해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날 로이드 카우퍼만 말고도 저기 요르그 부트게르트의 그 네크로맨틱도 틀었었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기억나는 건 그때 GV를 했는데
로이드 카우프만 감독이랑 얘기를 하는 지부였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저도 그 트로마사 영화 직원이 되고 싶다 했더니 로이드 카우프만 감독님이 너 그러면 길거리에서 자고 삼식새끼 햄버거만 먹어도 상관없냐 했거든요. 상관없다고. 이미 홍대 놀이터에서 떡볶이 먹고 많이 자가지고 햄버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겠다. 근데 대신 영어 공부 좀 하고 가겠다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해봤는데 그때 따라갔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와, 그래도 2004년부터 갔으면은 지금 거의 횟수로 20년을 이제 네.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부천 매니아고 그러면 거의 이제 안 빠지고 그냥 쭉 이제 가신 거죠. 2004년부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야, 대단하다. 네. 부천 매니아라고 해줄 만한 이제 저는 여기서 횟수는 좀 밀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피판 시절부터 네, 제 1회 1회 영화제를 이제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네요. 와. 1회 영화제는 진짜 어땠을지 그 당시 광경이 너무 그렇죠. 궁금하네요. 일단 너무 열악했고 몇 월이었어요 그때? 그때도 여름인데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제 기억엔 영시네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한 1, 2관 정도 작은 규모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장에서 못 보는 영화를 이제 하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킹덤이라는 영화. 라스 폰트리의 킹덤을 온전하게 한 번에 다 붙여서 볼 수 있는 영화제다 해가지고 그때 극장 규모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온 사람들은 거의 막 다 이게 뭐 시네필들 위주로 왔겠네요. 일반 관객들보다는. 그렇죠. 네. 어쩌면 지금보다 다들 영화에 대해서 갈증들이 더 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만 해도 영화를 지금처럼 무슨 OTT로 본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런 완전하게 수입에 의존해서 봐야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예매는 어떻게 했어요? 예매는 제가 그때 사실 표가 없어가지고 표를 어떻게 구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서가지고 뻗이기로 해가지고 표를 얻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게 매년 나왔던 지금도 많이들 얘기하지만 온라인 티켓을 예매했던 게 바로 그 몇 해 그 다음인가부터는 이제 진행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빨리 됐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뭐 짧게는 4, 5년, 길게는 우리가 한 20년 이상 이 부천 영화제하고 인연을 갖고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태경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가셨는데 특별한 뭐 기억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부천 늘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장르 영화제, 약간 좀 비주류 영화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품고 늘 갔다가 영화는 봤는데 항상 영화제가 끝나면은 좀 뭔가 그 약간 좀 공허한 느낌 좀 들더라고요. 어떤 공허함일까요? 그게 이제 뭔가 그 축제, 그러니까 장르 영화제 축제를 꿈꾸고 갔다가 막상 가면은 그냥 영화만 보고 오는 이런 느낌이라 할까? 약간 축제보다는 축제보다 그러니까 장르 영화제라는 그 축제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없고 그냥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연달아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들어가.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늘 아쉬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잠을 주체하지 못하는 타입인데, 한 번 제가 이제 호기롭게 이제 제가 처음 간 날에 심야상영을 도전했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졸아서, 딥슬립을. 예, 그래서 마지막 영화 엔딩 크레딧 때 일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심야 영화를 아예 안 봅니다. 예. 되게 트라우마가 됐고. 예, 트라우마 됐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영화를 잘 감상하고 뭐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님은? 근데 어떻게 그 심야 상영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졸음을 참지? 사실 저도 옛날에는 심야 상영 보면은 첫 번째 것만 기억나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기절해가지고 이럴 거면 심야를 보지 말까 후회한 적이 많았는데 매해를 거듭날수록 이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는지 팁 하나만 알려주시죠. 우선은 올해도 제가 그거로 버텼는데 졸음 깨는 껌 있거든요. 편의점에 가면 그 운전기사들 졸지 말라고 졸음 그거랑
저녁을 되게 적게 먹습니다. 졸리거든요. 뭔가 밥 먹고 영화 보면 졸리. 그리고 술 절대 안 먹고. 그리고 심야 보는 날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며칠 전부터 그 패턴을 바꿔놓습니다.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잔다. 그걸 바꿔놓고 심야를 봐야지. 안 그러면 평상시대로 보면 무조건 잠다. 12시 넘어가나. 저 요 얘기를 살짝 앞에 멘트를 바꾸면은 수능 보기 전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능을 말끔한 기억으로 볼 수 있는지 수험생의 노하우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어쨌든 진짜 그런 심야 상영 가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중간에 간식을 줬어요. 네. 옛날에는 도시락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샌드위치 준 적도 있었고 심야 상영 때는 항상 중간에 피곤하니까 음료수하고 간식을 제공했던. 저도 그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막 자고 있는데 누가 원래 줬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비행기 타면은 장거리 가면은 승무원이 끼워서 주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던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네. 그거 좀 기억이 나네요. 크리스님은 뭐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저 딱 심야 상영을 한 번 딱 봐봐가지고 그때 3편을 봤나? 그때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심야 상영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영화제 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그건 꿈도 못 꾸고 왜냐면은 그 원래 1회차부터 4회차에 하도 영화를 많이 이제 해놓으니까 심야 상영보다 죽을 것 같아서 심야 상영을 제끼고 이제 보다 보는 이제 4편을 이제 쫙 연달아 보다 보니까 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조급하고 이게 지금 영화제 온 거 맞나 숙제하러 온 거 같기도 마라톤 하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갈수록 영화제 온 느낌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덜 본 것 같아. 올해는 조금 느긋하게 조금. 네, 첫날만 좀 오바해서 한 4편 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 2편. 그렇지. 한 편 뭐 이렇게 봐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 24편 봤는데 올해는 14-15편? 올해는 좀 많이 줄였죠. 줄인 대신에 어쨌든 한 편 한 편이 조금 더 기억이 좀 더 그렇죠. 선명하게 남겠죠. 훨씬 기억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이제 심야 상영 외에 뭐 특별한 영화제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영화제는 제가 배드 테이스트 프레스로 갔을 때 통역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한 4명을 했거든요. 감독들. 그렇지. 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요건 또 일반 관객들은 할 수 없는 이제 프레스로 가는 저나 이제 크리스님은 최근에는 계속 프레스로 가니까 그러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통역은 또 다른 어나더 그렇죠. 레벨이죠. 그게 듣고 물어보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아들은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온 분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분이 추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노트북 들고 갔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공책 들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나마 영어권 감독들은 되게 또박또박 말 잘해주는데 동남아시아 감독을 하는데 완전 망했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 발음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통역하는데 이제 감독이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이 짧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런 거 개그로 많이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뭐 이제 격투기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인터뷰 할 때 이제 막 선수들이 막 되게 많이 말을 했는데 그렇죠. 통역하는 사람이 되게 짧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싸움이었다. 근데 엄청 황당하죠.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분명히 말 길게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GV를 요새 보면은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렇지.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대단한. 그건 뭐 그냥 영어를 알아듣는 이상으로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니까 우리 GV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영화제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영화 보는 거만큼 재밌는 게 GV잖아요. 네. 또 우리 또 진용 씨가 GV 매니아로서 GV 그러세요? 가면은 거의 뭐 미션을 하듯이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는데 꼭 질문도 그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GV를 가면 제가 항상 이거에서 무조건 질문은 첫 번째로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래 마음속으로 영화 끝날 때부터 이제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아버리고 제가 할 질문은 다른 사람이 해버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면서 이제 GV의 이제 그 찬스를 놓치는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워낙 눈에 튀니까 제가 손들면 항상 제가 첫 번째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기 진행자분이
제 얼굴 한번 쓱 보시더니 저를 막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했나 봅니다. 이제 저도 좀 슬펐는데 근데 요번에 그 더 시딩은 바로 첫 번째로 했습니다. 예. 감독님이 윙크도 한번 해주셨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주로 무슨 질문하세요? 매번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뭐 대략 뭐.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저는 시네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많이 그 레퍼런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번에 더 시딩은 제가 감독님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힐스 헤브 아이즈나 미저리 같은 느낌이 났다. 혹시 다른 레퍼런스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래의 여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게. 일본 소설인데 원작 그게 되게 영화도 옛날 거 있더라고요. 네.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옛날 책입니다. 일본 책이라는 게 좀 더 그로테스크한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영화 시딩 자체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영화인데 네. 그렇군요. 또 태경님은 뭐 특별히 뭐 GVD를 뭐 선호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도 당연히 이제 GV를 선호하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감독님께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님의 그 좀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전 진용님이랑 좀 다른 게 저는 먼저 질문하지 않고 좀 약간 질문 빌런이 있거나 듣다 보면 저만 궁금하게 생기는데 또 감독님도 그 표정이 있어요. 계속 이제 이상한 질문하면은 조금 표정이 조금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럴 때 조금 핵심 질문 좀 찝어주자 하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질문. 사실 이런 질문 레퍼런스를 묻는 것도 굉장히 감독님이 좋아하는 질문들이고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저는 집에서 얘기하는데 하나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그 진용님과 이번에 흑교육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교육. 예, 거기도 GV가 있었어요. 가진동 감독. 예, 가진동 감독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제 하필 그 부천 그 시청 2층에서 봤는데 되게 넓거든요. 그렇죠. 지용님이 저 가에 앉으셔갖고 질문하려고 계속 손을 드는데 너무 사각지대라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걸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한번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을 못 하고. 네,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제가 궁금했던 걸 해버렸고 그때부터 손을 내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 멀리서 봤는데 계속 머리 위로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 진행하신 분이 저의 얼굴 한번 봤는데 마이크. 제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처 받았는데 근데 태경님 덕분에 힐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간택받기 위한 약간 액션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 아니면 뭐 반짝이를 좀 들고 온다든가 무슨 경각모 같은 거를. 저 또 제가 머머리니까 태경님 때 조명 같은 거 달라도 이렇게 머리를 반짝 빛나게 하던가. 그렇지. 리액션 이렇게 뭐 이상한 춤을 추던가. 근데 너무 또 나대면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게 GV 빌런. 이거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또 들어봤던 그 GV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질문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해 전에 그 바바라 크램튼 여사님이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주연으로 나오신 네. 영화가 있었는데 뭐 계속 똑같이 또 그 지금 나오신 무대 GV 때 나온 그 헤어스타일과 복장 그대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하고 GV를 이제 하셨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니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런데 앞에 계신 지금 계신 분은 이 영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시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린 사람이? 아니 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모더레이터와 통역사와 모든 관객들이 다 벙쪄가지고 네, 충격과 공포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남종석 프로그래머님이 혹시 질문하신 분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라는 황당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죠. 네,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본인이 GV 빌런이 저는 빌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빌런까지는 아닌데 그 막상 이렇게 손 들고 나서 막상 그 영화에 대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은 그 뭐 한국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막 두유노 김치. 근데 약간 그런 식의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유노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꼭 있어요. 항상 그거는 매년 갈 때마다 꼭 한국 영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인데 좀 그분들은 마이크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들이 대답은 해줘요? 그래도?
해줘요. 네.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영화 뭐 봤고 뭐 좋아했고 요번에 제가 아까 말한 더 시딩 GV 때도 그때 저기 기억에 남는 답변이 봉준호 감독이랑 이창동 감독이랑 뭐 이렇게 다 좋아한다 얘기했는데 희한했던 게 그 갑자기 덜 무서운 감독으로는 그 뭐죠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에다 찍었던 감독 홍상수? 홍상수 감독은 덜 무서운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덜 무서운 감독으로는 홍상수 감독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뭔가 저 사전에 잘못 준비해온 답변 같은 느낌도. 근데 올해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제가 보니까 GV도 그렇고 영화 시작할 때 감독이 영상으로 메시지 전할 때 한국 영화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약간 너무 준비한 티가 나지 않나요? 뭐 그 시딩 감독님이었나 다른 감독님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영상 메시지에서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지.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더 시딩 감독, 그쵸. 바나비 플레이 감독. 그 얘기도 있었고 이제 저 혼자 본 영화인데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하다. 이 감독도 GV 때 한국 영화 얘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가 엄청 하더라고.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아마 저도 2-3년 전에 음. 그때는 온라인으로 GV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GV 때 아마 우리 같이 봤던 영화일 거예요. 그 앱과 관련된 베타 테스트. 거기서도 온라인 GV 하면서 한국 영화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확실히 이제 해외 감독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늘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런까지는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하다 그 감독이 GV를 할 때 관객 중에 누가 봐도 결말을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찍었는데 그 결말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감독한테. 그러니까 안 보신 분 많네요. 그게 무슨 의도죠? 뭐 이게 질문이었어.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는 거. 감독이 결국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그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저 페인은 멈춘 건가요? 쓴 건가요? 도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재밌는 기억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추억은 여기까지 하고, 올해 우리가 봤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우리가 봤던 영화들하고, 개인적인 가장 인상 깊은 작품들, 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각자 한 몇 편씩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님? 온라인까지 합쳐서 이제는 온라인 상영이 또 있죠. 그렇죠? 온라인 많이는 못 봤어요. 영화 보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힘들더라고. 볼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합치니까 한 14편? 14편. 단편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야, 단편은 이번에 안 봤어. 이번에 안 보고 장편으로만? 와, 굉장히 많이 본 건데. 자, 진용님은? 저는 단편 7편, 장편은 18편 봤습니다. 이야, 25편. 보셨네. 와.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단 한 편도 졸지 않았습니다. 이야. 심야 상영이 껴있는데도요. 예. 졸음 깨는 껌으로 버텼습니다. 이야. 심야 상영 3편이 다 재미는 있었나요? 그 심야 상영 첫 번째는 그 앤디 워홀의 프랑켄슈타인 그거는 의외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첫 번째부터 옛날 영화인가에서 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그리고 3D 최초의 3D 관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부천 영화제 최초로 3D 상영인데 이게 웃겼던 게 보면은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3D 안경을 꼈는데 보통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보는 눈에 어지러운 거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게 앤디 워홀 영화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초점이 안 맞는 거는 이것도 예술이다.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초점 안 맞춘 거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웃으면서 참고 봤는데 재밌었어요. 70년대 치고는 그 특수분장도 꽤 좋았고. 그렇지. 굉장히 고어한 영화잖아요. 네, 이것도. 엄청나게 고어했습니다. 옛날 영화 치고는. 그리고 되게 웃겼어요. 대사를 진지하게 치는데 이 요즘 감성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웃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야, 어제도 굉장히 많이 보셨고. 네, 태경님은? 저는 약간 좀 낮출게요. 저는 6편. 6편? 예, 저 기억에 납니다. 6편. 6편, 그래도 이제 한 이틀 정도, 2-3일 정도 이제 보신 거네요? 네네, 2-3일 정도 가서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제가 보통 가면 공포 영화만 보는데, 이번에는 약간 주말에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상영 스케줄을 봤는데 은근 좀 공포 영화가 좀 많이 스케줄 밀려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공포보다는 이제 다른 장르가 좀.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일반 영화. 네. 아, 이제 공포 영화 외 일반이라는 타장르 게 어떤 의미죠? 아, 그러니까 공포 영화 외 타장르 영화를 하나 아. 봤습니다. 세상의 예. 영화는 공포 영화와 일반 영화. 예,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 문법으로.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볼 법한 영화를 하나 봤었거든요. 물론 괜찮아서 다행이었지만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볼만한 게 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올해 조금 편수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는 그 뭐 포크 호러의 황홀한 역사 이거 한 다큐멘터리. 편, 예, 이거 한 편, 요거 제가 보다가 잤고요. 네. 그거 뭐 굿즈도 줬다고 뭐. 그렇죠. 그 몇 편 보면은 굿즈 주고 하는 그게 행사가 있었. 처음에는 얘기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뉴스에. 그러니까 중간에 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재고가 남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6편 정도. 근데 원래 더 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매진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본 것도 좀 있죠. 아, 그쵸. 예. 좀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저도 사실 그 작년과 정확히 이제 수치를 비교할 수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매번 이제 그 부천에서 공포영화 나오면은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보거든요. 이번에 되게 빨리 끝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 이제 내가 볼 리스트 이제 타겟이. 예. 어. 정리하는데 되게 정리가 빨리 끝났어요. 음. 그리고 보고 싶었던 작품들 리스트도 좀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확실히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게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오시려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또 타겟된 영화들은 또 커뮤니티에 많이 돌잖아요. 네. 무슨 물론 그게 얼마나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떠나서 아무래도 편수가 적어지니까 이제 좀 쏠림 현상이 좀 더 있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쉽게 못 본 작품도 있죠. 아,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악마와의 토크쇼. 악마의 토크쇼.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워낙 해외에서도 평이 좋았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석표를 노리다가 결국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맨홀 일본 영화. 네, 샵 맨홀 이 영화도 그냥 이제 가볍게 보고 싶긴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본 영화. 뭐 크리스님은 올해 못 봤던 영화 중에 좀 있어요? 아쉬운 작품이? 저도 악마와의 토크쇼 쇼 그거. 봤고. 그럼 본 사람이 없나요? 악마의 토크쇼 여기서? 여기서는 없을 것 같죠. 저도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상영관이 부천 스타필드 막 메가박스. 거기 도저히 갈 자신이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부천시청에서도 40분 걸리더라고 버스 타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우리 1%? 1%도 저희가 못 봤구나.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 감독님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GV까지 와갖고 또 GV 배우하고 같이 와서 이름도 못 외웠다. 무슨 유다이지? 어쨌든 유다이가 또 그것까지 해도 저도 그 1%를 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어긋나가지고 못 봤었던 게 있고. 뭐 진영님은 이번에 혹시 아쉬웠던? 저는 똑같이 악마의 토크쇼랑 맨홀이랑 그다음에 그 태경님은 보신 거 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물론 태경님이 별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놓친 게 제일. 왜냐면 예고편 보고 기대가 엄청 돼가지고요. 그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자, 이거 뭐 이게 아쉬운 이제 우리가 못 본 영화들이었고, 우리 이제 본 영화 중에서 올해 이제 가장 재밌었던 영화 하나씩 좀 꼽아서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태경님이 올해 그러면 제일 인상 깊은 작품. 일단 또 체감이 안 되니까 네. 진영님부터. 저는 올해는 공포 영화 쪽은 한 편도 없고요. 그 흑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운명, 그다음에 그거 호랑이 소녀. 호랑이 소녀. 일단 뭐 하나씩 얘기해보면 우리 흑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진동 감독, 네, 대만 감독의 영화죠. 예. 어떤 영화였나요? 그 남자의 3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졸업하면서 이제 남자다움과 이제 우정에 관해서 각자 비밀을 하나씩 내놓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유형제다였고 그거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관계랑 진짜 우정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말도 되게 마음에 들고 흑교육에 대해서는 태경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흑교육은 저는 예고편만 봤는데 네. 그냥 보기에는 약간 학원 청춘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네. 어떤 영화일까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제 가진동 감독 자체가 원래는 배우죠 원래는. 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렇죠. 이 대만 로맨스 영화 되게 성공했던 작품인데 이 영화의 주연 맡았던 그 배우가 감독을 했다고 하니 수위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봤어요.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수위가 폭력 수위인가요? 폭력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잔인함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성적인 표현도 조금 적나라한 편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감독이 연출할 때 그 사람의 전작 혹은 필모그래피를 보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스토리나 이런 것도 완성도가 좀 있는 편인가요? 완성도가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1편에서는 이제 진용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남자 3명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졸업하면 이제 못 만나니까 각자의 가장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장 이제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쵸. 하나씩 얘기하는데 처음에 너무 세게 얘기해버렸어. 예.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사람은 웬만해서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그들의 이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야, 너만 착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에는 대신 그럼 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여기서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비밀을 이제 공유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치킨 게임으로 가요. 그때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가진동 감독이 배우 출신이기도 하면서 이 연출이나 이런 부분을 그 대만의 또 유명한 감독 있죠. 구파도 감독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맞습니다. 그 구파도 감독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스토리도 구파도 감독이랑 많이 얘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만 영화 이렇게 많이는 모르지만 제일 저도 취향에 맞는 게 구파도 감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몬몬몬 몬스터로도 이제 부천에서 소개되기도 했고 연출이라든가 스타일이 굉장히 헐리우드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배우 출신의 첫 데뷔작이잖아요 연출. 네. 되게 만족도 높네요. 그게 이제 연출에서도 보면은 사실 구파도 감독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연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막에서는 또 뭐 쫓기는 내용, 3막에서는 약간 진짜 진정한 흑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남자 주인공 3명의 연기가 대단합니다. 예. 이 생각보다 되게 더 저희 취향에 맞을 것 같은 네. 그 느낌이 딱 드네요. 일단 그러면 이제 흑교육 말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족스러웠던. 그러면은 일단 뭐 서스펜스는 이제 흑교육 말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그건 공감. 예. 서스펜스가 꽉 차 있어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했던 영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블 데드 라이즈. 이블 데드 라이즈. 예, 이블 데드 라이즈. 요거는 제가 워낙 기대했던 작품이고 그 리크로닝 감독이 원래 이 사람의 전작을 제가 봤었거든요. 더 홀 인 더 그라운드라고. 저도 봤어요. 예. 약간의 뭐 포크로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는데 좀 지루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전작하고는 기대가 안 들죠. 전작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블 데드 같은 그런 시리즈를 5번째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왜 이 감독이야라고 약간 마음속으로 좀 의심을 했었는데 웬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또 이 이블 데드 시리즈의 그 어떤 유산도 충분히 좀 갖고 있고.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어함이라든가 네. 뭐 유머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네. 가는데 저도 이제 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 오프닝 씬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캠프호러죠 오프닝에서는 네. 이제 캠프에서 이제 호숫가에서 벌어지는 네. 저는 타이틀 떠오를 때 네. 흔한 말로 지렸습니다.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요. 오프닝 씬이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이블 데드 시리즈를 기다려왔던 팬들에게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 안에 오마주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그 망설이지 않는 그 잔인함들 그리고 약간 좀 현대적인 재해석도 있었고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오프닝 씬 보고 이 영화는 진짜 이제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하다 정말 재밌을 거다 생각했고 그대로였습니다. 일단은 오프닝 씬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가 항상 그 이블 데드 시리즈 보면 기대하는 훅 들어오는 장면을 드론으로 연출을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연출상의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드론 이제 오브제로 등장하는 게 드론이 더 강력한 또 한순간을 또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블 데드 라이즈. 뭐 이거는 이제 보니까 부천 공식 이제 채널에서도 공개를 했던데 조만간 OTT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미 다운로드로는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 개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아 그래요? 국내. 네, 근데 무슨 뭐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에서 못 봤고. 맞아. 그런 이제 구글 플레이나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극장 개봉 안 하는 게 너무 이거 극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후는 개봉하면서. 우리 항상 이제 분명히 척도가 됐죠. 관계자가 뭐 특별한 거에 꽂혀서 그걸 한 것 같아. 곰돌이 풀 왜 극장에서 진짜 디즈니를 겁나게 싫어한다든가. 낚인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저 여기 낚인 사람 2명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네. 크리스님은 저는 원래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 고를 때 기준이 일단 18세 관람가여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약간 또 동양권보다는 서양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쪽과 남미가 우선이에요. 미국 거는 분명히 스트리밍으로 조만간 나올 것 같아. 이거 그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요, 영화. 영화. 다른 거 아니고. 미국 거는 뭐 보니까 부천 영화제 한 1년 후에 스트리밍에 풀리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작년에 본 게 뭐 한 지난달에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이나 남미는 조금 언제 볼지 모르니까 주로 고르는데 희한하게 이번에 다큐를 2편을 제가 골랐어요. 근데 아마 그 다큐의 주제가 되는 인물들이 익숙해서 제가 골랐는데 의외로 2개 다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 영화제 때 통틀어서 제일 괜찮게 본 게 2편 다 다큐예요. 그러면 어떤 영화입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게 본 게 이소룡들. 이소룡들. 이게 저는 솔직히 전혀 내용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안 봐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소룡이 얼마나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았고 사후에도 영향력이 셌나 그걸 이제 초반에 보여주는데 죽었는데도 계속 비슷한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무술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생겼거나 무술이 되는 사람들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제작자들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짭소룡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어떻게 찍었고 심지어 뭐 유가족한테 허락도 안 받고 대충 막 지네 맘대로 막 만든 영화들도 있고 별의별 영화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쭉 이렇게 보는데 와 그분들이 처음에 데뷔는 이제 이소룡 덕분에 데뷔를 했는데 또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그런 역할 아니면은 영화 딴 걸 하고 싶은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제대로 무술 실력이 있는 양반인데 이소룡 비슷한 영화가 아니면은 다른 무술 영화는 써주지도 않고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그 중에 제가 얼굴 다 모르겠는데 한 분을 알겠더라고. 양소룡이라고 쿵푸어슬에서 그 한마공 하신 분. 그 두꺼비 그거. 그분도 그 이소룡 짭 이소룡 배우 중에 한 명. 생긴 거는 조금 완전 다른데 뭐 하여튼 그쪽으로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닮았고 어떤 분은 별로 안 닮았고 되게 못생겼는데 선글라스 끼고 뭐 어떻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비슷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자 이소룡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 그게 분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장르 자체를 익스플로테이션 중에서도 브루스 플로테이션 해가지고 브루스 플로테이션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명칭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또 그 짭소룡 중에는 아까 그 쿵푸 하길래 갑자기 생각한 게 그 쿵푸 축구에 보면은 거기서 짭소룡이 또 나와가지고 골키퍼로 나오잖아요. 그분은 혹시 안 나오시던가요? 모르겠네. 별도로 안 찍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만한 배우나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간도 나오셨던 증지위가 증지위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모로는 별로 안 닮았지만 홍금보가 정말 흉내 잘 낸다 이소룡. 그래서 찍은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엔터 더 팻 드래곤인가? 실제 영화예요? 그 패러디 뭐 영화도 있고 그게 아마 증지가 뭐 제작인지 감독인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본 영화라. 근데 홍금보도 이소룡을 되게 존경하고 일단 그 용쟁호투에서 초반에 잠깐 붙는 장면에도 나오고 그래서 홍금보가 이제 흉내내는 그 이소룡 흉내내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 영화 옛날에 무술 영화 진짜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되게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아, 이거 보고 싶네요. 재밌겠다. 네. 저도 보고 싶네요. 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짭조룡은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햄버거. 라우리 버거 형님인데. 햄버거 빠지면 안 되죠. 네. 우리 또 버거형 요즘에 먹방으로 잘 나가는데. 그리고 또 아까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하나는 역시 다큐인데 바로 스티븐 킹. 네. 전드 레전드. 그렇죠. 이분은 생존의 기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으로는 나오지만 주로 이제 동료들과 영향을 받은 후배 감독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추종자들 이제. 그리고 이게 여자 감독분인데 되게 젊어요. 근데 이분조차도 아마 되게 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시작 오프닝은 제가 영화 잘못 골랐나? 다큐가 아니네? 그러더니 아주 짧게 오마주식으로 극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주 짧은 내용에 스티븐 킹의 여러 작품에 나오는 레퍼런스를 막 여기저기에 배치해서 그 감독이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어디 마을을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 이름은 뭐 스티븐 무슨 영화의 제목이고 뭐 이런 그치, 식으로 그치. 쫙 하면서 뭐 캐슬락 같이 이제. 그렇죠. 캐슬락 비슷하게. 어. 그렇게 짧게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 얼마나 뭐 이런 왜 이렇게 영상화가 많이 되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기억나는 감독 중에 뭐 그 큐브의 나탈리 빈센조 감독도 나오고 빈센조 나탈리. 빈센조 나탈리 맞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서 또 그 프랭크 다라본트인가? 프랭크 다라본트요. 그분도 나오고. 그린마일. 네. 뭐 하여튼 스티븐 킹을 좋아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이게 넷플릭스의 영향이기도 있는데 몇 년 사이에 다큐멘터리가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님이나 제가 좋아할 만한 게 마이크 플래네건이 꽤 비중 있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플래네건 하면은 또 최근에 최근에 가장 어찌 보면 스티븐 제일 킹 영화를 많이 했죠. 네네. 연출을. 그래서 뭐 닥터 슬립을 만들 때 이제 스티븐 킹이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이제 알아서 근데 스티븐 킹 원작을 또 자기가 잘 받아들이면서 영화 샤이닝의 팬들도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 뭐 얘기도 하고 많이 나와요. 네. 뭐 스탠리가 아니라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도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그쵸. 매년 그냥 몇 편씩 드라마 영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 다큐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년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스티븐 킹 그렇죠. 작품이. 근데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 가서 보면은 옛날 건 가고 보면 어떤 거는 최근 것도 있어. 2010몇 년 거. 소설 자체가. 소설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본 다큐 중에 하나가 그 포크오로의 황홀한 역사. 네네. 이거 보면 제가 잤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전날 술을 먹어가지고 그 이제 영화제 끝나는 그날 밤에 억지로 틀었다가 결국 못 잠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3분의 1은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나중에 나오면은 저희가 아는 그런 뭐 사탄의 피부라든지 위커맨 이런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올해 그 포크호러 섹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다큐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조금씩 있는데 저도 좀 추천작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블 데드 라이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모놀리스라는 영화인데 이제 호주 영화거든요. 이 거의 이제 한 건물 안에서 어떤 이제 해직된 언론 기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불미스러로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해직을 당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 언론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 극을 팟캐스트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서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그 미스테리하고 본인하고 또 연관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초자연적 스릴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브 데드 라이즈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주인공이 똑같습니다. 릴리 설리반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그 무시무시한 역을 했던 그렇죠. 그 사촌 언니. 이제 이모로 나왔던 마지막에 전기통 들고 액션을 펼쳤던 이분이 나오는데 와 연기도 연기지만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에 너무 잘 녹고 팟캐스트라는 거에 딱 적합한 보이스 액팅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다. 올해 본 영화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좀 수작으로 좋고 저희가 또 크리스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나오자마자 이제 끝나자마자 감독 붙잡고 나랑 인터뷰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다음 날 이제 인터뷰를 또 따로 해서 저희가 또 올라갑니다. 와. 인터뷰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네. 아니 영화를 보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쉬운 영화들이 이제 한 1년 뒤에 그렇죠. 보통 1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년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OTT에서 이제 웬만하면 보실 수 있다. 가끔 CGV에서 또 한 1년 후에 개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희가 재밌게 봤던 그 마리오 카사스가 나왔던 어. 크로스 더 라인 그거 CGV에서 개봉했었어요. 했었어요? 응, 나중에. 음.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봤던.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한 바퀴 돌았는데 또 하나씩 뭐 더 추천작이 있을까요? 이제 대만 영화 하나 있고 다큐 하나 있고 이제 호주 영화, 이제 미국 영화 네. 그 얘기했는데 일본 영화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이제 부천하면은 항상 그 우리가 못 보던 정말 독특한 일본 영화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한 편을 못 봤네. 혹시 일본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좀 저- 몇 가지 보고 싶긴 했는데 다 놓치고. 또 쫓다는 데서 너무 안타깝다. 예. 제가 그 후루카와 고토네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모두의 행복을 위해라는 영화를 예, 제가 진짜 제일 먼저 이제 예매를 했습니다. 그 예매 오픈됐을 때. 그래서 드디어 만났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사실 저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호불호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가 이제 그 한 여자가 있고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 도시로 가서 이제 간호사가 돼서 휴가를 내서 고향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오래 살던 그 마을에 들어왔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마을에 비밀이 있어요. 일종의 약간 포크 호러 형식을 가져가고 이거 좀 그 스포일러 될 것 같아서 말을 자세히 잘 못하겠지만 그 이제 모두가 이제 포크 호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컨셉 마을에서 약간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뭐 비밀이 있고 벌어지지만 그걸 겪는 그 주인공만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모두는 태어난 거죠. 이런 형식이 가져가는데 뭐 김봉남 살인 사건 뭐 이런 그런 느낌처럼 그쵸. 뭔가 이제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두가 이제 이걸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잘못된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주인공이 계속 헤집으면서 이제 그 비밀을 향해 다가가는 내용인데 정상적인 그런 이제 스릴러 형식이 좀 아니라는. 그쵸. 일단 서스펜스가 너무 약해요. 서스펜스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다가 나중에 결국엔 기괴한 장면들이 나올 텐데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근데 하나 기억 남는 거는 그 후루카 코토네 그 사람 요즘에 좀 핫한 배우인데 일본에서 영화가 좀 이제 서스펜스가 낮고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그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혹시 말이 갖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한 설명이 좀 이제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그 배우가 주는 그 마스크의 힘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야기 밀도가 떨어져도 그 배우가 뭔가 계속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그 마스크를 보고 있으면 계속 그 끌어당기는 그런 좀 특별한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 배우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이제 좀 독특한 배우들이 좀 있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강혜정 씨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딱 있는 사로잡는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의 그런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우가 이런 영화를 만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배우는 조금 아쉽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 포크호러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움들을 느낄 것 같아요. 그 트레일러는 참 재밌게 봤는데. 역대급이었죠. 그래도 올해 제일 재밌는 영화 같은데. 보자마자 그 1회차 예매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바로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예고편은 올해 가장 재밌는 영화 됐어.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그 오컬트인지 아니면 무슨 카니발리즘인지 약간 좀 그 표현이 되게 모호해요.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독이 그냥 야심이 너무 많았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토리를 거기에 못 맞춘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진용 씨는? 저는 홍콩 영화 그 운명. 매드 페이트, 그러니까 그 소희청 감독의 운명을 봤는데 좀 특이했어요. 장르가 어떤 장르입니까? 그러니까
스릴러인데 주인공이 점쟁이에요. 어. 이제 사주학을 하는 점쟁인데 이게 점쟁이가 이제 사주학으로 사람들의 이제 유래를 하면 이제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또 그 매춘업을 하는 여자분이 유래를 해서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이제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사기꾼 이러면서 도망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연쇄살인마가 또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고 살인을 벌이는데 이제 뒤늦게 그 점쟁이가 도착하고 또 그냥 그 음식 갖다 주러 온 사이코패스 배달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코패스랑 연쇄살인마랑 이제 맞붙으면서 이제 또 사이코패스는 자기는 이제 감옥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너 감옥 안 가게 해주겠다. 네가 살인하는 걸 막아주겠다 해서 이제 주인공이 막 사이코패스를 막 도와주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인식은 사이코패스는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막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걸로 알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이코패스도 사주학을 풀어가지고 그러면 막을 수 있다라는 설정하에 이제 사이코패스랑 주인공이랑 고군분투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만물 사주, 예. 뭐 만능론 막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보고 사주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주인공이 사주로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야, 나가는데 근데 설정 되게 독특하다. 재밌다. 네, 궁금하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가족들도 나오는데 가족들도 그냥 얘 깜빵 가게 해주세요. 얘는 그냥 세상에 안 나와야 된다는데 근데 주인공은 이 사람이 뭐 팔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 사람이 뭐 칼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게 된 거 뭐 이렇게 사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몸에 불이 많고 네, 사주에 그 내용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집을 막 바꿔요. 위치랑 뭐 색깔까지 뭐 이것 때문에 네가 부정을 타는 건데 바꾸니까 정말 사이코패스인 친구가 조금씩 성격도 변하고 막 변화하는 걸 막 보여줘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이코패스가 말을 자꾸 안 들어요. 자꾸 칼 보면 막 흥분하고 이제 그 고군분투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뭐 스포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와장창해서 그렇지. 저는 아마 이게 올해 본 부천 영화 중에 가장 부천 영화제스러운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 없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부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난장판극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소재만 들었을 땐 되게 재밌네. 이게 좀 굉장히 무거운 톤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코믹한 것도 들어가? 이게 적절해요. 적절해요. 코미디도 있고요. 어. 그 홍콩 영화 특유의 코미디도 있고 또 이게 그 진지할 땐 또 엄청나게 진지하고 또 그 약간 심파극도 살짝 있어요. 막판에 심파극 있어 제가 깬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주인공이 약간 느낌이 홍콩의 임창정 같은 느낌이었고 점쟁이가 좀 주접되나요? 네, 주접스러워 굉장인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점쟁이가 아니라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주인공이 허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주로 완벽하게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 주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이코패스 처음에 안 믿어요. 나한테 뭐 돈 뜯어내려고 이러냐. 근데 점점 이제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하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점점 충동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붙어 다니는 게 되게 웃겨요. 사이코패스랑 주인공이랑 붙어 다니는 게. 네. 우리나라도 그 점쟁이랑 같이 사건 해결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였죠? 점쟁이가 그랑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뭐 갑자기 그런 영화 코미디 아닌가? 코미디. 뭐지? 약간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연상되기도 하고. 하여튼 부천스러운 영화다. 네. 뭐 크리스님은 또 이거는 저는 이제 극영화 중에서 딱 부천 와서 제가 기대했던 스타일의 영화였던 게 히스패닉 호러 스토리. 그건 이제 옴니버스 영화였죠. 그렇죠. 이거 같이 보셨군요. 네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엔솔로지인데 좋았던 게 이제 물론 시작하면 큰 기둥이 되는 인물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얘기 하나씩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좋았던 게 한 번은 좀 약간 뭐 으스스한 공포 영화 분위기고 그 다음에는 또 약간 대놓고 코믹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뭐 고어한 에피소드도 있고 이렇게 좀 다채롭게 맞았어요. 이어져서 그게 좋더라고요, 되게. 전체적으로 스타일도 좋고 이게 일단은 그 히스패닉이라는 게 좀 넓게 본 히스패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남미 특유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약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그 주술 뭐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 웃겼던 에피소드는 드라큘라 나오는데 드라큘라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굉장히 그렇지. 웃기는 게 많이 나오죠. 요것도 되게 대중적인 영화였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일본 영화가 좀 기억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미사의 이중생활이라는 저 그거 엄청나게 보고 싶었어요. 예,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부천에서 공개한 그 클립만 보고는 별로 이제 호감이 안 갔었는데 영화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스토리가 그 프로레슬러 기믹을 가지고 있는 지하 아이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설정은 내가 좋아할 설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하 아이돌 자체를 좋아해서 보고 우리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코드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항상 사고를 쳐가지고 그 스테이지에서 계속 쫓겨나다가 이 여자를 발탁을 하는 한 마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담이라는 거는 바로 그 변태클럽에서 변태클럽의 여왕이 되라. 그게 그리스도님 취향에 딱 맞는. 우리의 취향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 일종의 그 SM의 눈을 뜨게 되는 네 그런 영화예요. 근데 소재만 들으면은 굉장히 끝까지 가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이제 일본 영화에서 변태 들어가면은 정말 정신없는 영화 나오잖아요. 우리 부천에서 봤던 변태 영화 기억나시죠? 고문 교실이었던가 그런 것도 있고. 예, 제가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뭐 손오시원 영화만 해도.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변태 영화. 나는 변태다. 몇 년 전에 있었고 변태 가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여지껏 나온 변태 영화 중에서 가장 캐주얼하게 웃기고 가장 황당하고 가장 따뜻한 영화로 끝납니다. 더 보고 싶네요. 네, 코미디죠?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자막 상태를 보고 제가 프로그래머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정식 수입이 됐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 OTT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정말 저희 취향에는 저희 네 명의 취향에는 꼭 맞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저도 이제 기억나는 일본 영화가 폐막자. 모두의 노래. 모두의 노래. 시미즈 타카시. 역시 저희가 인사말을 담아서 여기 올려놨죠. 일단은 시미즈 타카시 하면은 우리 다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죠. 주원으로. 주원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작품이 좀 다 오래된 거 아닌가? 요새 거보다는. 최근 저희 태근님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제대로 잘 수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최근에 근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리즈가 하나 있었죠? 주원 드라마 말씀하시는 호문클로스. 네. 그거 최악이야. 호문클로스요? 호문클로스. 그게 시미즈 정말 타카시 별로예요. 감독 시미즈 거였어요. 타카시. 엄청 실망한 작품인데.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시미즈 타카시 얘기할 때 최근작보다는 사실 이 사람의 레전드는 주온이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헐리우드 가고 그러지도 거의 흥행은 꽤 많이 했었고 뭐 이제 품질 차이는 있지만 네. 북미에서는 좀 웬만한 호러는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개봉하고 평가가 좀 갈리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폐막작으로 모두의 노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본인의 장기를 많이 살린 영화다. 본인 전성기 때 뭐 그 정도까지 폼은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시미즈 타카시의 그런 비주얼이라든가 느낌은 어느 정도 가져왔다. 저는 사실 그 영화 저도 봤는데 저는 저기 공개부르직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전히 그 주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도 괜찮게 보셨다고 했는데 죄송한 게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막 보고 졸진 않았고 흥미롭긴 했는데 그 뭐랄까 새롭지 않죠. 우선 맞아. 첫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게 새롭지가 않았고 그 너무 주원스러웠고 일단은 이제 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이 나온 것도 너무 그때부터 또 집이야. 그리고 또 거기 뭐 영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주연에 나왔던 캐릭터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 그리고 유명한 그 점프 스퀘어도 주원에서 썼던 점프 스퀘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그리고 그 옛날에 그래도 주원 봤을 때 비디오판부터 시작해서 그 정말 무서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최신작은 CG로 많이 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옛날 느낌이 너무 안 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2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폐막작인데 그래도 3점 이상은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전 이걸 2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 근데 괜찮게 뵀다고 했는데 뭐 나쁘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뭐 주온을 생각하면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제2호로에서 막 그렇게 인상 깊은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그 정도?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좀 방귀 좀 뀌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요 정도를 만들어.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저희 갔다 왔는데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그게 보이 그룹이 있어요. 예, 예. 실제 하는 보이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 자체가 예. 그러니까 보이 그룹 그 소속사에서 자기네 그 소속사 그 그룹을 주제로 해가지고 호러 영화를 만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미지도 좀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망가질 수도 없고 얘네들이 뭐 지나치게 악역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필터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제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거의 얘기하면은 BTS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들을 얼마만큼 주목받게 하느냐가. 근데 그런 제한 상에서는 선전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진짜 실제 신인 아이돌 그룹 세워놓고 이거 혹시 회사에서 시켜서 만들었나 근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런 제작 조건에서도 이 정도 뽑아낸 거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입문용으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볼 대로 다 봤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식사가 다 재미없다 할 수 있는데 아직 호러 영화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온을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주온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우리 이미 베린 몸이고 예. 이제 깨끗한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거꾸로 보면 진짜 더 재밌을 수도 있죠. 처음 입문한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은 영화인데 이제 저희가 좀 늙은 사람들한테는 좀 저 말을 이렇게 해놓고서 그날 그 폐막식 때 감독님이랑 그 여자 귀신 역했던 배우님이 사나, 오셨는데 그 여자 배우님 너무 귀여우셔서 호시토모코 배우. 예. 네. 사진도 같이 찍고 사인도 받았는데 손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속상해서 찍었는데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공기 프로젝트 방에서도 자랑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추천작 더 추천작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런 제약이 있으면 사실 공포 영화는 특히 이제 좀 뭔가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맞아요.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약간 영화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블 데드 라이징 같은 경우가 정말 다시 생각하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거기는 이제 아이, 노인 다 가리지 않잖아요. 진짜 헐리우드에서 터부시했던 것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 현관문 외시경으로 보면서 하는 예, 그 장면에서 보면은 뭐 건장한 남성부터 아이, 노인까지 다 그냥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영화의 태도를 딱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공포 영화가 진짜 하나로서 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무자비하죠. 네, 무자비하죠. 그리고 그 테리파이어 2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올해도 네. 화제작이죠. 어쨌든 북미에서도 흥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엄청 흥행을 했었고. 네네. 네. 어쨌든 부천에서도 좀 작정하고 네. 좀 데려온 영화인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내용은 단순한데 그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통 그 광대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의 뭐 패닉 클라운 정도인데 페니와이즈. 페니와이즈잖아. 페니와이즈인데 그 페니와이즈가 되게 애기처럼 보이는 예. 아트 더 클라운이라고 이제 거기 나오는 광대가 있죠. 이제 훨씬 기괴하고 굉장히 이제 잔혹한 형식으로 이제 신체를 훼손하는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1편 없이 2편을 바로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었어가지고 내용은 이제 그 1편에서 죽었던 그 아트 더 클라운이 1년 만에 부활을 해서 또 이제 특정 이제 주인공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감독 그 데미안 리온 그 사람이 제가 이제 1편에서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많이 인터뷰 찾아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막 7살, 8살 때부터 이런 뭐 특수 분장 같은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장기예요, 장기.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도 그 신치 해설을 하는데 되게 독창적이고 리얼하고 이런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게 볼만한 게 저도 징그러운 걸 잘 못 본 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옛날 그 약간 7, 80년대 공포영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걸 이제 잔인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막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가짜 같기도 하고 그치, 이런 그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예. 정말 그 고하고 네. 무자비한 걸로는 또 테리파이어가 악명이 진짜 높은데 뭐 이거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영화에도 사람들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건 뭐 반응이 어땠나요? 시장에서? 이거 좀 소리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점프 스키어는 없는 영화라서 사람들이 약간 좀 움찔움찔하는 형태로 이제 반응이 나왔고 그 1편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보통 이제 사람을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반으로 자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장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재밌게 봤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은 러닝 타임이 너무 길다. 예, 2시간 20분. 공포 영화들은 사실 좀 짧아야 되잖아요. 다 90분으로 끊어야죠. 그쵸. 예. 저는 오히려 그 긴 점이 전 신박했던 게 원래 고 슬래시 무비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90분 이내인데 테리파이어 2가 처음으로 그걸 깼잖아요. 2시간 넘은 슬래시 무비는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한 3시간 하면 좋겠다. 저도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되게 지루하지 않게 봤기 때문에 테리파이어 2는 너무 만족하고 오히려 기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두 개 다 이블 데드 라이즈도 그 테리파이어 2도 그렇고 부천에서 올해 어쨌든 제일 힘준 그 영화죠. 큰 영화였죠. 크리스님 추천작 마지막으로 하나 한 번 더 얘기 듣죠. 방금 테리파이어 2 얘기하실 때 뭐 7, 80년대 뭐 이런 올드 스쿨 느낌. 얘기했잖아요. 근데 크리스님이랑 제가 본 영화 중에 또 악의 육체란 영화가 또 약간 우리가 첫 번째 부천 올해 본 영화죠. 첫날 본. 네네. 악의 유체요. 네. 이 감독이 일단 제가 이름 보고서는 이거 꼭 봐야겠다 싶었던 게 바로 그 스티븐 연이 나왔던 더 메이햄. 그렇지. 메인 봤습니다. 네, 그 감독 조 린치 감독의 신작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원작이 H.P. 러브크래프트 단편인가? 그렇죠. 그거 원작으로 했고 그리고 웬만하면 러브크래프트는 다 단편입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바바라 크램턴 나오고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메시지로 이 영화를 스튜어트 고든에게 바칩니다. 멘트 나오고 나 이걸 못 봤다니. EP 이름에 또 브라이언 유즈나 이름 나오고 저는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는 이름들이 다 나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저 역시 첫 영화부터 이거 올해 부천 분위기 좋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던 그 올드스쿨 그 호러 영화들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오컬트인가요? 아니면 뭐 슬래셔인가요? 오컬트라고 해야죠. 슬래셔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클리셰 범벅이긴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셰인데. 그리고 약간 에로틱 스릴러 수준으로 그렇죠. 섹스 장면이 많이 나오죠. 더 좋네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성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영화 자체가 주고 있는 그 힘 자체가 조린치 감독 자체가 연출력 자체가 이런 빠른 템포의 영화에 굉장히 잘 맞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법한데 굉장히 안 지루하고 스피디하게 쫙쫙 흘러가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인공들도 그렇죠. 제가 여자 주인공 원래 되게 좋아했는데 많이 안 보여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오스틴 파워와 부기 나이트 나오셨던 헤더 그레이 형. 그렇지. 여기서 아주.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또 이름은 저희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탄의 베이비시터에서 어린애로 나왔던 남자 주인공. 그 친구가. 그래서 악의 육체는 아마 보편적으로 다들 그냥 재밌게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실 만한 일단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스트리밍에 좀 빨리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는 딱 OTT에 나올 만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뭐 많은 이제 영화들을 봤는데 올해 어쨌든 뭐 실망한 영화도 있을 거고 이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작들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뒤쯤이면은 아니면 몇 달 뒤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OTT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이니까 꼭 메모해 주셨다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천에 대한 저희가 얘기는 이번에 어쨌든 이거는 페스티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를 우리가 지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좋았던 점 아니면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예년에 비해서 좀 아쉬웠다. 다만 이것들은 내년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면서 돌아가면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태경님부터. 좀 뭐 마무리는 조금 훈훈하게 갈 수 있으니 제가 그럼 좀 안 좋은 얘기부터 제가 먼저 하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상하지만 괜찮아라는 그런 슬로건이죠. 슬로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소외된 영화를 위한 영화제이고 일종의 장르 영화제인데 근데 그런 영화제의 분위기가 그 영화제 그런 컨셉의 영화제의 분위기가 현장에서 잘 안 느껴진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대 행사로 막 제가 갔을 때도 뭐 물총 파티 뭐 이런 거 워터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제잉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굳이 뭐 다른 축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차라리 뭐 디제잉인데 뭐 호러 컨셉을 썼든지 아니면은 뭐 막 공포 영화 뭐 코스튬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뭐 혜택을 준다든지 영화관 뭐 무료 입장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관객들을 참여형으로 해서 좀 유도하는 그런 힘이 좀 네네네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호러적인 분위기가 나면서 하나의 그런 게 형성될 텐데 이제 호러 장르 영화제에 왔는데 뭐 그 장르 영화제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물총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좀 딴 걸로. 그 물총에 뭐 피라도 좀 섞어가지고 피라도 좀 뿌리던가 아니면 저기 너무 약한데. 이번에 보니까 익산에 뭐 홀로그램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포 컨셉의 페스티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공포라는 그 컨텐츠 자체를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차제에서 예, 사람들이 약간 반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 시체스 영화제 같은데 봐도 그냥 좀 사실 적당 수위로 하면 되게 귀엽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 더 색깔이 있고. 그치. 예, 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만약에 한 심야에 시청에 불 다 꺼놓고 거기서 방탈출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네요. 뭐 다른 아이디어 없나요? 진짜 저는 이제 진짜 막 공포 이런 코스튬 같은 거 입고 오면은 뭐 그치. 무료 입장 이런 거.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하면 공짜 입장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참여를 유도하면은 좀 분위기가 날 것 같다. 그렇죠. 분장하고 오면은 네. 뭐 굿즈 주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좋아했던 게 이제 작년에는 부천 국제 판타지 영화제 공식 인트로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꽤 재밌었거든요. 나름 수위도 좀 있었고. 그럼 혹시 기억나는 인트로 있으세요? 전 작년 거. 작년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약간 만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버린 액션씬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 영화 시어터 찍었던 감독님이 찍었던 트레일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기톱 막 나오고 막. 그건 좀 오래된 거죠. 예, 전기톱 가르니까 피가 안 나오게 막 예쁜 색종이가 팍 나오고 되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비판 트레일러였어요. 크리스님은? 코로나 때 뭐죠? 프레드 크루거? 그거였나? 프레드 크루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지하로 막 들어가고 애니메이션 그것도 좋았어요. 트레일러 보는 재미가 있었죠. 이번에는 완전히 빼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영화 상영 전에 이번에 부천이 이제 50년 만에 이제 시가 된 거 그거 축하하는 이제 시가 된 50주년. 예, 그걸 영상을 올려갖고 조금 이제 생뚱맞다는 이제 영어 자막도 안 넣어주고. 그렇지. 예,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좀 점점점 이제 장르적 색깔을 좀 옅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슬로건은 이상하지만 괜찮은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약간 수줍어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이상하다는데 좀 이해받고 막 이러고 이상하지만 괜찮아? 이런 느낌? 그때 그래. 물음표를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놓고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평범했죠. 근데 올해 트레일러에도 또 좀 이상했던 점은 그게 반응이 안 좋았나 봐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3일차부터는 없었지. 없어졌죠. 예, 앞들었어요. 앞부분이 아니고 딱 그 뒷부분만 그, 예, 이상하게 그, 50주년만 딱 해서 오히려 그래서 빈축을 사는 게 아닐까. 정말 맞습니다. 계획이나 뭐 서로에 대한 어떤 전혀 의견을 안 들어본 그런 티가 좀 많이 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레일러도 그렇고 뭐 물총 축제며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냥 사실 장르 영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색들을 추가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매력이 좀 감퇴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관이 더 개입을 하면은 이렇게 좀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아쉽죠. 예, 저는 앞에서 태경님이 얘기할 거 다 얘기하셨고, 근데 부천영화제 이벤트가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부천 그 봉사자분들이 호러 캐릭터로 분장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게릴라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나간 사람들 이제 그 막 장난치면서 이제 영어 퀴즈 내면 이제 맞추면 막 상품 주고 그게 있었어요. 너무 그리고 좋다. 재밌네.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재밌다. 그것도 있었어요.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객석에서 그 귀신 분장한 분이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귀엽게 허접하게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 귀엽다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좋았는데 없어진 게 아쉽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보기 전에 영화 퀴즈도 했었잖아요. 무슨 한 장면 켜놓은 다음에 이게 무슨 영화인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이상한 장면 하나 틀어놓고 이게 영화가 뭔지 맞췄는데, 근데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어떻게 저 장면만 보고 진짜 뭐 영화를 연상시킨 장면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장면 하나 틀어놓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 제가 저걸 어떻게 맞춰? 아무리 매니아도 못 맞추겠는데 막 사람들 막 손 막 이렇게 들고 그거 보고 느꼈죠. 저 사람들 정도 되려면 영화를 한 1년에 막 몇백 편을 봐야지 저 정도 수준까지 되겠구나. 근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태경님 지적이 맞는 게 그냥 저희가 그냥 극장 가서 크리스님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부천에 있는 극장 가서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여러 편 보고 나온다는 느낌. 전 추가로 태경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요번에 부천시청 앞에 무슨 락 페스티벌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홀이 있었잖아요. 근데 돔이 있었죠. 제가 태경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저기다가 음향 장비 갖다 놓고 인디 밴드들 불러놓고 공연만 좀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태경님 저거 진짜 공간 낭비다. 그래서 저기서 그냥 그 개막식만 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각각 동네 주민들 보라고 뭐 야외 상영만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인디 밴드 공연도 꽤 했었던 거로 기억해요. 진짜 이거 옛날 얘기지만 10년 전에는 네. 극장에서 네. 인디 밴드 공연 보고 영화 보고 하는 이런 행사들이 많았어요. 시네마 락. 시네마 네. 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밴드들 와갖고 공연하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들이 전혀 이번에 실종됐죠. 예, 참고로 저는 제일 제가 하는 밴드가 부천영화제랑 어울리는 밴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고 싶거든요. 부천영화제에서. 불러만 주면 올 텐데. 예. 네. 이제 인디 밴드 공연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밴드 이름이 일단 지옥이니까. 와야지 그냥. 근데 헬의 지옥이 아닙니다. 그로테스크 아이돌즈 오브 케이팝입니다. 이런들 어떠네 저런들 어떠네 지옥인데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대 행사들이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죠. 크리스님은. 그리고 뭐 저거죠 상영관 위치. 그치. 아쉽다. 메가박스 너무 진짜 테러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예 날 잡고 메가박스에서 괜찮은 게 여러 개 하면은 그날 아침부터 저기 가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안 또 짜지더라고. 그것도 아니죠. 그 주요작들이 어쨌든 시청하고 소풍에 있다 보니까 또 일부러 또 가기가. 그리고 이번에는 다행히 만화박물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쪽이 저 많이 안 가봐서 몰랐는데 부천 시청보다는 좌석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지. 시청보다 나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좀 상영에 좀 되게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돼 있죠. 그리고 CGV 하나 줄었고 부천 CGV 이제 뺐잖아요. 그렇지. 그 현대백화점에 있는. 네. 빼버리고. 그러니까 상영관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올해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교통 인프라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너무 아쉬웠죠.
저는 셔틀버스를 올해는 단 한 번도 타보질 못했습니다.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셔틀버스가 뭐 사랑 노선, 환상 노선, 모험 그렇지, 노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되게 활성화됐었는데. 아니 뭐 저기 SUV도 돌아다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얘기하신 것처럼 셔틀버스가 있었어. 원래 있었어. 그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부천 만화박물관, 소풍, 부천시청까지 셔틀버스가 다 다니는데 웃긴 게 메가박스는 안 거예요. 또 웃긴 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내가 알아서 부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러려면 왜 상영관을 왜 거기를 놨냐. 그러게. 저 그거 타고 간 날 저녁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거기 메가박스까지 갔는데 또 영화도 재미가 없었고 더 화가 났어요. N의 얼굴들을 봤거든요. 태국 영화인데 근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온라인으로 봤어야지. 그러니까요. 후회했습니다. 약간 뭔가 특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태국판 서커펀치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상영관 얘기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셔틀버스를 저도 전혀 인지 못한 게 사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한 군데서 오늘 하루는 그냥 한 군데서 보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 짤 때 오히려 더 무신경해진 것 같아요. 셔틀버스 자체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갔다 막 특히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 너무 거리가 멀어갖고 별 생각 없이 예매했다가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다 제끼고 그 예매할 때 다 제끼고 그냥 나는 소풍과 부천 시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스케줄 짰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조금 좀 아쉬운 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뭐 50주년 이런 행사도 뭐 부천시 자체의 어떤 또 특별한 시 자체에서는 또 특별한 또 잔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좀 해보고 뭐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내년에 안 갈 거 아니고 네, 또 이런 기대감에 아쉬움을 저희가 좀 얘기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올해 작년에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정을 저 좀 봐야 되겠다 해갖고 저도 한 10몇 편 봤는데 저는 제 상영작에 대해서는 나름 저는 만족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공포 영화가 좀 줄어서 뭐 그건 좀 아쉽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게 공포 영화제가 아니라 이제 판타스틱이라는 범주를 보게 되면은 사실 올해도 저는 나름대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었고 사실 이게 저도 계속 아쉬우면서도 이해가 가는 게 각종 영화제들이 OTT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대요. 영화 큐레이션을 하고 이제 월드 프리미어라든가 아시아 프리미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웬만한 큰 영화들은 사실 부천보다는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이제 틀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조금 마이너하지만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OTT에서 사가고 그러니까 부천에서 갖고 올 영화가 없다 보니까 사실 폐막적으로 저는 모두의 노래 올 수 있었던 게 모두의 노래는 월드 프리미어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정 고투 끝에 영화제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저는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훈훈하게. 네. 오늘 이렇게 무프공프 영화제에 대해서 또 부천 영화제를 또 제일 사랑하는 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었는데 어떻게 좀 뭐 다 떠셨나요, 수다? 좀 만족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뭐 시간만 더 있으면 더 떠들고 싶은데 또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해야죠. 네. 뭐 크리스님은 아니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팟캐스트처럼.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쨌든 소소하게 이렇게 좀 시간 마련해가지고 주제가 되면은 저희가 무프 공부해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영화제 부천 영화제 만드신 모든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저희가 박수도 보내고 또 즐겁게 우리에게도 다 박수를 보내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비프레스 마지막 멘트 아시죠? See you next movie.